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이고 김민경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떨리네요. 소감이 떨리다고 하십니다. 네, 저 역시도 떨리고 그래도 떨리세요? 좀 떨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합을 맞춰보다 보니까 네, 떨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가져온 주제가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가 레드오션인 이유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희가 왜 이 주제를 가져왔죠? 아무래도 많은 광고주분들이 네. 굉장히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네이버 검색 광고가 레드오션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네.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네. 준수님과 오늘 주제를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네이버 자체가 사실 정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맞아요. 광고가 돌아가는 비율도 너무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 저희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쵸.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광고주 분들한테도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필요할 때 또 어떤 서비스가 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그냥 네이버 창 검색해서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광고주분들 아니면 기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꼭 꾸준히 좀 운영하시는 이유인 것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저희가 이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한 장점을 당연히 말해야 그게 왜 레드오션으로 좀 직결이 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파워링크가 기본적으로 저희 검색 광고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파워링크에 관해서 좀 장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파워링크의 장점은 사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정말 많은 확장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대표적인 확장 소재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미지화로 이제 바로 검색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 이미지 한 장으로 그냥 최대한 노출을 하는 반면에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저희의 배너 광고도 가능하겠지만 네. 뭐 그렇죠. 그 A/B 테스트도 가능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네네. 좀 괜찮고 또 링크를 다양하게 걸 수가 있잖아요. 서브 링크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A 제품, 네. B 제품, C 제품 아니면은 또 이제 가격 링크 같이 A 맞아요. 제품은 얼마인지, B 제품은 얼마인지, C 제품은 얼마인지 이 검색 하나로만으로도 이제 확장 소재를 노출해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매체들도 사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브 링크들 다 달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네이버가 저희가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 직관적이고 깔끔히 정리가 된 맞아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이거는 조금 더 번외의 얘기인데 만약에 그 이커머스 업종이시라면 그 쇼핑 검색, 스마트 스토어도 함께 병행을 하고 계시다면 맞아요. 이제 이번 그 전주부터는 파워링크에서도 쇼핑 검색이 같이 연동이 가능한 맞아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연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파워링크 통해서 우리의 제품까지 좀 동시에 알리고 그리고 가격도 좀 함께 좀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으니까 좀 많이들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좋은 이유는 바로 입찰가에 따라서 그 노출되는 순위가 위치가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론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텀블러를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갖고 오셨네요. 네. 텀블러가 만약에
주요 상품명이면은 그냥 텀블러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단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높은 입찰가를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게 아니라 뭐 아동용 텀블러, 뭐 직장인 텀블러 같이 이것보다도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저희가 등록을 한다면 높은 입찰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단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가에 따른 좀 노출 순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 파워링크의 장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맞아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유, 선배님 덕분이죠. 약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가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제 예전에 저희 광고주님 분들 중에 한 분이 좀 말씀해도 되나? PPT를 제작하는 업체였어요. 네. 근데 그 PPT를 제작하는 업체였는데 이 광고주님의 그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네. 월에 한 뭐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무조건 나는 메인 키워드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로 그냥 모든 키워드를 다 1위로 노출을 해버리는 전략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또 그 DB 업종이다 보니까 쇼핑 검색 뭐 이런 그 캠페인 운영이 안 되니까 무조건 파워링크로만 운영이 진행이 맞아요. 됐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메인 키워드로만 진행하니까 입찰가도 높고 해서 지금 광고주님의 뭐 비용도 빨리 오프가 되고 그것도 소진도 빠른 것 같다 해서 저는 파워링크의 장점이 세부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이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엔 한 10개의 키워드로 100만 원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메인 키워드. 뭐 PPT 제작, PPT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인 키워드만 진행을 했다가 대표님께 저희가 좀 이제 파워링크의 장점이 세부 키워드를 좀 확장을 시켜서 많은 키워드, 다양한 키워드를 좀 등록을 해서 파워링크 뭐 PPT 뭐 문의하기, PPT 제작 문의하기, PPT B2B 업종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좀 했더니 훨씬 더 문의량이 많고 또 전화도 많이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제가 봤을 때도 이 광고주분들이 진짜 난 무조건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상단 노출해야 돼라고 이제 좀 고집이 정말 세신 분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파워링크나 아니면 이런 확장 소재 구성은 사실 어느 경쟁사 업체들도 다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틈의 실을 찾기 위해서는 세부 키워드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가가 높은 메인 키워드 말고 입찰가가 저렴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명확하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세부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클릭까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이제 세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흔히 말해서 파워링크의 꽃이라고도 좀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월 휴가, 그러니까 여름 휴가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보면 이제 뭐 펜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펜션이라면 뭐 강화도 펜션이면 강화도 펜션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나올 텐데 뭐 그것이 아니라 뭐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스파가 있는 큰 펜션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저희는 입찰가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치를 좀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역시도 좀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상단 노출을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도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전략도 하나가 있는데 네네. 카테고리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아까 펜션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강화도에 있는 여러 그 구역들이 있잖아요. 뭐 강화도 제가 강화도를 잘 몰라서 네. 서울이라고 네, 합시다. 서울이라고. 서울이라고 하면은 마포구, 뭐 강남구 아니면은 뭐 등등등등 다양한 중구 뭐 다양한 구들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아니면은 연령대를 뭐 20대가 놀만한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보고 또 사실 서울에 저희가 이제 뭐 펜션을 잡는 이유가 서울 근교에 있는 뭐 그런 가깝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이벤트성이 많을 테니 뭐
뭐 가족 여행 아니면 친구 우정 여행 막 약간 이런 식으로도 각각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 카테고리를 계속 조합을 하면서 세부 키워드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 하나로는 사실 그 저희가 물론 세부 키워드로만 파워링크를 한다는 거는 좀 다소 무리가 그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실행이 됐던 것 중에서도 그 키워드 중에서도 분명히 고성과인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고성과 키워드는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광고 그룹을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아마 관리하시기에도 편하고 좀 맞아요.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도 좀 용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파워링크가 아무래도 노출 순위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파워링크가 보통 이제 3위까지만 이제 대부분 이미지성으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다 노출이 되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는 조금 이미지는 노출이 좀 덜 하지만 그냥 문구 정도로만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더 보기를 눌렀을 때부터가 이제 보통 그런 저희들이 설정한 모든 확장 소재가 다 노출이 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 몇 위에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산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보기를 엄청 많이 클릭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원래 대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 그런 더보기에 노출이 물론 되는 것도 좋지만 안 된다는 가능성도 좀 함께 인지를 하셔야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파워링크가 네. 뭐 네이버 검색 광고 자체가 레드오션이잖아요. 맞아요. 준수님이 생각했을 때 좀 레드오션인 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네. 대체할 수 있는 매체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메타로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메타로서는 여기 전문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좀 가만히 구글, 있겠다고요? 아니요 아, 구글을 구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사실 모든 매체가 전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매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각 매체별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그 머신러닝 기능을 너무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색 광고에서 주요된 특징이 이제 여기는 구글은 그 세 가지 유형으로 검색 유형이 나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진짜 여기서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확장 문구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확장 부문이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만약에 텀블러를 또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텀블러에 관해서도 그냥 뭐 남자 텀블러 뭐 추천 이런 식으로만 검색을 해도 그와 관련되게 저희께 노출이 될 수 있는 맞아, 그런 확장해서, 형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확장 구문을 활용을 해서 저는 초기에 이제 검색 광고를 집행할 때는 그 확장 구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정말 그 검색된 노출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거는 성과가 없었다,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면 과감히 이제 이거는 좀 노출을 제한시키는 키워드로 등록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키워드가 좀 몰랐는데 좀 성과가 괜찮네, 전환도 있었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롭게 광고 그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구글 검색 광고에 좀 좋은 예시라고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구글 검색 광고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네이버랑은 다르게 엄청 뭐 노출되는 그런 뭐 이미지성이나 아니면 뭐 확장 소재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간소화되어 덜 하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블루 오션이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좀 유입률 입장에서 좀 좋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네. 저도 아까 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도 있지만 저도 메타를 좀 많이 추천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만약에 예산이 좀 크지 않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 꼭 진행하고 싶어. 근데 예산이 크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브랜드명도 알리고 싶고 또 우리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가 좀 많이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세부 키워드로 많이 등록을 하시고 브랜드명을 좀 업체 기업명 같은 걸 좀 등록을 해둬라. 파워링크는 그렇게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 각 기업들마다 각 서비스 제품들마다 좀 주요 니즈가 있는 타겟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타겟들을 좀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고 섬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의 장점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그거를 고객들에게 이제
노출하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저희 SNS 같은 경우에 주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맞아요. 10명 중에 거의 한 8명은 SNS를 거의 이용한다시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타에서 그냥 배너 광고로 광고 중에 이렇게 추가 제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확실히 저 역시도 뭐 메타는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이게 저는 너무 좋은 이유가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점차 세대가 지날수록 이 글을 읽는 그 시간이나 아니면 그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고 해요. 맞아요. 그게 저희는 마케팅에서도 당연히 접목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파워링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 썸네일이랑 아니면 이미지를 등록한 사람 내에서만 그게 노출이 되는데 메타는 그게 전혀 아니라 물론 문구, 뭐 제목을 기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적인 요소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출 지면 자체도 저희가 핸드폰 내 전체 지면을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좀 이렇게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우리 제품 알리고 싶은데 힘이 딸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극 레드오션인 네이버보다는 그래도 다른 매체들도 한 많이 번씩은 활용하면, 고려해보시는 네, 게 맞아요. 좀 좋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검색 광고에 대한 좀 미련이 있으시고 고집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정말 자사명 정도 그리고 세부 키워드 등록 이 정도로만 좀 효율적으로만 집행을 하시고 그 외에는 좀 다른 매체들도 좀 집행을 하시는 게 앞으로도 광고 집행을 하시는데 좀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 아까 메타도 장점 조금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사실 검색한 사람들한테 다 노출되고 검색한 사람이 클릭을 하면 바로 비용이 차감이 되는 그런 입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노출당 비용이라고 해서 1000회당 이제 과금되는 형식이긴 하나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 메타에서는 어찌됐건 저희가 배너 광고를 노출할 때 저희의 사이트를 이제 기입을 해서 광고를 클릭하면 저희 사이트로 바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웹사이트를 우리 광고를 보고 제품을 배너를 보고 그리고 내 제품을 샀어요. 그 사람들을 또 제외할 수 있어요. 상세 타깃이 진짜 가능해서 맞아요. 그게 너무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내 제품을 장바구니만 담고 구매하지 않는 고객들도 또 타겟을 돌릴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장점이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 말씀하셨으니까 구글 관련해서도 사실 구글도 배너 구글 광고가 메타, 네. 구글 대 메타 좀 이상하네요 오늘 구도가 아무튼 구글에서는 그 저희가 웹사이트 방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시청을 한 사람 내에서도 리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이유가 일단은 그들이 그런 행위 자체를 했다는 거는 액션을 했다는 거는 명확한 니즈가 있다라는 거에 좀 그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구글 GDN에서는 그거를 명확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시청한 사람 아니면 유입을 한 사람 대해서 그 링크를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한 게 구글 GDN이니까 뭐 이 점도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다. 라는 좀 장점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 검색 광고는 타깃 한정이 좀 있지만 이런 구글이나 메타 뭐 다른 ADM 뭐 등등등 이제 배너 광고나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세 타깃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픽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가 굉장히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화요일 오전 10시잖아요. 정말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벌써 시청자가 8명, 아까 동시 접속자가 한 11명 정도로 맞아요. 보였었는데 정말 뜨거운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유튜브 재질이시네요. 네. 유튜브 재질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방송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서 저희가 우측 상단에 있는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뭐 10시 30분 이후부터는 각자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또 뭐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고 아니면 자리 복귀한 후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저희가 컨설팅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준수님 아주 말 진짜 잘하시는데요. 다음에도 한번 저희 합을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래도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갖고 또 괜히 또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오늘은 좀 네.
좀 네이버 검색 광고가 레드오션인 이유와 또 파워링크의 장점 그리고 이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네. 네이버 검색 광고 외에도 다른 이제 매체 확장을 해서 뭐 구글이나 메타나 또 뭐 다른 등등등 광고들이 있다고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이외에 또 질문 사항 있으면 아까 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뭐 해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충분히 좀 답을 좀 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뭐 방송을 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는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까지 네, AMPA 글로벌의 박춘수 마케터였고 김민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